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행정부가 다카를 끝내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침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다카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과 뜻을 같이 했고 반이민 재선 캠페인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간 예정인 책 내용이 공개된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탑뉴스로 자리합니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 등과의 접촉이 국가가 아닌 재선에 맞춰졌으며 볼턴은 자신의 목소리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틀 사이 쓸 수 있는 모든 법을 활용해 국가 비밀 유포라면서 책 발간을 막으려고 하고 볼턴을 형사 기소하는 방안까지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오래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한 볼턴이 미쳤다면서 책은 다 가짜, 지어낸 스토리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책을 발간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는 모순됩니다. 공화당으로 구성된 트럼프 낙선 조직인 링컨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처럼 시진핑에게 재선 구걸을 했다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피닉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네 번째로 바이러스 확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별로는 여름 휴가 지역인 플로리다주가 바이러스 진앙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합니다. 부통령이 바이러스가 잦아드는 것을 축하해야 할 시점이라고 홍보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각 지역에서 마스크 문화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난주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50만 명으로 11주 연속 내려갔지만 13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당장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너무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 다카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모든 탑 뉴스는 존 볼턴의 새로운 책 지금 법무부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설령 이 책 판매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거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카라는 것은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이민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불법 체류자 16살이 되기 전에 정말 못 모르고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본인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고 모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 번도 모국에 태어난 곳에 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을 추방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발동한 그런 그 행정부의 안이었습니다. 의회에서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약자로 그 불리고 있는 그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카로 약자로 쓰고 있는데 지금 약 70만 명 정도가 거의 20대 아니면 30대고요. 반 정도는 26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만 명 정도의 반 정도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분야였었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병원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페셔널 그 잡을 어찌어찌하여 갖게 된 그런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것을 추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반이민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그 내놓은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제프 세션스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사실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제 고소가 되고 또 소송이 일어나고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하기를 위헌이다 하는 판결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것을 무효로 할 권한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것 자체도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그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명령은 이번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면 다음 행정부에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연방대법원 이번 그 판결문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썼습니다. 보수죠. 대법원장이 쓰기를 이게 이제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파기해라, 지켜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the way 만약에 다카를 없애야지 된다면 왜 없애야지 되는 이유와 없애는 그 방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법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법무부가 관여돼 있고 국토안보부가 또 관여돼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라 하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 하나고요. 본인은 지금 대법원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왜 다카가 폐지돼야지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행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다카의 혜택을 받고 있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격이 있으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운전면허증도 받고 일도 할 수 있는 그 카드를 계속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했었죠. 돈도 내고 영어도 하고 범죄 전력도 없어야지 되고 정말 어렸을 때 왔어야지 되고 하는 이것을 수혜를 받고 있었던 약 70만 명이나 되는 본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닌 이 젊은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업계 그로서리 스토어 병원 아무튼 그런 데서 일하고 있고요. 해서 도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자체도 대통령이 이 다카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6월 달입니다. 6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8일인데 11월 선거 전까지 이게 또 하급법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다카가 폐지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것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2020년 6월 18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폐지하지 못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일단은 해서 폐지 안 됩니다. 굉장히 젊은 드리머들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영어 한국말 왔다 갔다 하니까 좌우래요. 제가 이 상황에 인생을 좌우하는 그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보수인데 지금 9명 가운데서 4명, 5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반대에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인데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수가 5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수인 연방 대법원장이 4명의 리버럴 쪽에 가서 이렇게 표를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존 로버츠라는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츠라는 보수 이 대법관과 함께 1964년도 민권법을 기반으로 해서 성별 또 성소수자 무슨 성전환자도 직장에서 그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사람이 4사람에게 플러스가 돼서 월요일에는 6대3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재선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2가지 판결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자신의 그 트윗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서 오늘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다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만 명의 젊은이와 그 가족들, 이민 커뮤니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큰 그런 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잠깐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후부터 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에게 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 출판사 측에서 조안 볼튼 측에서 해서 조안 볼튼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쫓겨났으니까 외교 정책에 관해서 썼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조안 볼튼의 음성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ABC 방송의 그 마사 라다츠라는 아주 그 시리어스한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어떤 국제 정책을 할 때 정책이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뭐든지 다 본인 위주로 했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재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했다 하면서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푸틴 얘기도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조안 볼튼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이 언론에서 강조됐었던 부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몇 번의 만남에서 정말 구걸하듯이 그렇게 재선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농산물도 좀 많이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보다는 북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널리스트가 먼저 물어봅니다. President for whom getting reelected was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only 재선되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미국이 후져지더라도 so focused on the reelection that longer-term considerations fell by the wayside. So if he thought he could get a photo opportunity with Kim Jong-un at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 there was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photo opportunity and the press reaction to it, and little or no focus on what such meetings did for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네,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사진을 찍는 거, 그것도 사진 찍는데 포커스를 뒀고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이 나오면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전혀 정책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남한을 위한 그런 백악관 주인으로서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을 미국의 입장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덧붙여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8년도에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CIA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우디의 왕세자가 명령을 한 것이다라고 내렸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모하메드 빈 살만을 지지한다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때문이다. 이방카 트럼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쓴 것을 선거 캠페인 때도 그 이후에도 너무너무 비난을 했었는데 이방카 트럼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단순한 딸로서가 아니라 자문으로서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자문이 됐는데 본인은 막상 그렇게 했더라. 이게 크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샤킹한 뉴스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집중을 했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이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하기에 푸틴은 너무나 능숙하고 푸틴이 생각할 땐 정말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푸틴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Trump's relationship with Vladimir Putin? 푸틴과의 관계요? I think Putin thinks he can play him like a fiddle. I think play Putin like a fiddle이라고 얘기하죠. smart, tough. I think 푸틴은 he sees 스마트하고 that, 터프하고 he's not faced with a serious adversary here.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심각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Sees himself
as a deal maker. 트럼프 대통령은 딜메이커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딜메이커는 may well be a superb deal maker when it comes to Manhattan real estate. maybe 맨하탄 리얼 에스테이트로서는 딜메이커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무기 협상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의 국제 안보에 있어서는 그 인생 경험과 너무 거리가 멀다. understanding Russia's strategic position in the world. 러시아의 그 세계에서의 전략적인 입장을 이해한다던가 공부한다던가 하기엔 거리가 멀고 능력도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그 존 볼튼의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도에 푸틴과 그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푸틴이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를 힐러리 클린턴에 비유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그 지지해라 하는 그런 그 회유 같은 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많이 알려졌죠. 지난해의 저녁 그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나는 당신과 6년 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미국은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거 그렇게 생각해 하고 주변 사람들도 또 다 그렇다고 미국 재선만 되는 이것을 없애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시진핑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렸을 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금 반중국 정서가 너무 강하다고 비난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민주당이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 볼튼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재선되면은 그 중국에 좋으니까 농산물도 좀 많이 사주면서 농산물을 사는 그 농업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니까요. 도와달라 하고 거의 구걸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국의 인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위구르 거기에 캠프 위구르 그 소수 인종들 그 수용소 그런 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많은 방송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 위구르족을 그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어제서야 서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 책 내용에 담겨 있고요. 중국, 터키의 뭐 리셉 타입 에르도안 같은 경우도 에르도안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하고 했었던 그런 일 있죠. 그 밖에는 뭐 마이크 폼페오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뭐 회의를 하고 하다가도 뭐 뒤에서는 욕하고 그리고 이 존 볼튼에게 2018년도 북한과 미팅하고 있는 동안에도 볼튼에게 노트를 이렇게 써서 제가 방송으로 담지 못할 그럴 욕을 그 폼페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 He is so full of S자로 시작되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회담이 성공을 하겠어? 절대로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 밖에 저널리스트들은 쓰레기야. 저널리스트들은 처형돼야 돼.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그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는 쿨하다. 이런 그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같은 볼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다, 뭐 거짓말이다, 가짜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책에 비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늘 하는 그런 말의 트윗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가 고소도 했지만 긴급하게 연방 판사에게 이 책을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 23일입니다. 이 책 출판사와 트럼프 대통령 조카 메리가 쓴 책과 출판사가 똑같아요. 사이먼 앤 슈스터 똑같은 출판사고 해서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치가 꼭 책을 팔지 못하던 이미 나올 내용이 다 나왔고 오늘 오후에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볼튼 잘 해고했네.
배신자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명을 했다가 해고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배신자를 잘못 보고 그 자리에 앉힌 거죠. 법무장관, 뭐 국무장관은 아니고 법무장관, 또 누구죠? 국무장관, 첫 번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그랬었죠. 기타 등등 뭐 지금 거의 10명을 트윗으로 날려보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마침표인가요? 쉼표인가요? 찍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것 같아요. 잠시 뒤에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뉴스를 듣고 때로는 뉴스를 즐기고 뉴스에서 정보를 찾고 하는 것도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건강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요. 정정 보도도 함께 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이 지금 축하할 때다. 뭘 축하해야지 되는지는 축하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역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은 제2의 감염이 없다. 지금 연방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축하할 때다. 언론이 너무 텍사스와 애리조나 이런 데만 포커스를 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57%의 미국인들은 지금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잘못 대처를 했다. 세상에서 미국 헬스 시스템이 돈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후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갔는지는 좀 상상이 되고요. 어쨌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했거나 아주 잘했어 라고 답한 사람이 23%, 그 정도면 하고 얘기한 사람이 20%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플로리다주가 이제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NBA라든가 또 무슨 뭐 축구, MLS라든가 아니면 WNBA 여자 농구 같은 것이 이제 시작이 될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하고 물론 테스트 같은 것 전부 한다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기준에는 못 미치거든요. 14일 동안 이제 계속 뭐 5% 아래로 뭐 확진자가 떨어져야지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스포츠를 하겠다 하고 계산은 해놨는데 그게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 부통령이 얘기한 텍사스하고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오레곤도 뭐 50% 이상 늘어나고요. 캘리포니아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또 알칸소, 와이오밍, 오클라호마가 대통령이 이번 주 말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 알라바마도 그렇죠.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플로리다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뭐 텍사스하고 애리조나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곳이고 아이다호, 네바다, 무슨 캔사스, 몬타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군데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지니아가 아니라요. 웨스트 버지니아 왼쪽에 웨스트 버지니아였습니다. 키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 버지니아가 아니라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고요. 도시별로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지역이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 밖에 뭐 피닉스, 메사고요. 세 번째가 휴스턴, 텍사스죠 역시. 그리고 네 번째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5번째가 달라스, 그 다음이 이제 시카고, 내슈빌, 플로리다로 가서 7번째가 템파, 피터스버그, 그리고 9번째가 다시 텍사스로 와서 어스틴, 라운드 락이 되고요. 10번째가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뉴욕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뭐 보스턴 이런 것도 더 이상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시카고는 늘어나긴 하지만
또 얼마 전에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을 때보다는 조금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는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50%씩 늘어난다던가 이렇지는 않더라도 남부 그 사우스 벨트가 그 트럼프 대통령 단단한 그 지지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것은 꼭 테네시주에서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테네시주에서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다 했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이 추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하할 만하다 하고 말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이 영 틀리지도 않는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줄어드는 주도 있잖아요. 노스다코타 같은 지역, 또 뭐 뉴멕시코, 뭐 이런 지역들은 그 줄어들고는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MBC 방송을 봤는데 28살인가요? 28살이군요. 28살의 세라 커런 씨가 최근에, 이분이 이제 미시건주예요. 미시건주에 살고 계시는 주민인데,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숲 있는 칸에 가서 숲을 막 고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요. 어떤 남자가 마스크 안 쓰고 와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You know, COVID is hoax. 코비드는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MBC 방송과 인터뷰하는데 들어보니까 간호사예요. 이 미시건주의 트래버스 시티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몬순 메디컬 센터에서, 그것도 심장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더군요. 평소에는 아규하는 거 원치 않는데 이 남자하고 아규를 하고 싶어서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까? 하다가 이제 그냥 멈추고 말았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문화전쟁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애리조나의 뭐 쉐리프 가운데서도 쉐리프, 그 피나 카운티의 쉐리프인 마크 램이라는 사람도 나는 마스크를 또 그 지역의 그 정책과는 다른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에 이제 선거 유세, 공화당이고요. 선거 유세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화요일에 백악관에서 뭐 이제 그 뭐 경찰 개혁안 이런 거 내놓기 전에 뭐 대통령과 이렇게 강하게, 공화당 성향이니까 maybe 초대를 받았는지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본인이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화당 지역, 또 공화당일수록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짜다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났는데 뭔 소리야? 부통령이 그렇게 월스트리트라는 신문에 기고문을 쓰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동네에서 별로 주변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많지 않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MBC 방송은 그야말로 마스크 논쟁이 미국을 갈라놓고 있다, 이런 그 보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 애틀란타에서, 그 지역에서 백인 경관이 이제 그 애틀란타인가요? 애틀란타 아닌가요? 왜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풀튼 카운티라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결국은 그 경찰에 원래 그 웬디스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졸고 있어서 신고를 받고 가서 음주운전 측정까지는 얌전히 했어요. 그 뒤에 체포하려고 하니까 경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경관이 갖고 있던 테이저 총을 뺏었고 도망치다가 뒤돌아서서 쏜 것 같아요. 쏘았고, 그러자 경관이 두 발 등 뒤에다 총을 쏴서 이 27살의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경관에 대해서 살해죄, 그 밖에 10개 플러스 11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뭐 10개 추가 혐의는 그렇다고 하고, 왜 살해냐, 검사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위협이 아니었다. 테이저 총은 사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관이 이 그 27살의 흑인이 총에 맞아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도 발로 걷어차고 I got him 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그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11개 살해 혐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었던 경관은 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뭐 과잉폭력 등이죠. 그래서 이 동료에 대해서 총을 쏜 동료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뭐 프리바겐 같은 것 하겠죠. 그렇게 하기로 해서 11개 혐의로 됐다.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등뒤에서 총을 쏜 이 경관이나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역시 46살의 그 조지 플로이드 씨에게 총을 쏜 경관이나 평소에 문제가 많았던, 컴플레인이 좀 많았던, 경관에 대한 컴플레인도 그 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관이 뭐 나의 이 민원 업무를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컴플레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그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는데, 이 두 경관이 결국은 그 같은 그 심각한 컴플레인이 많았던 그 경관이다. 그리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 재미있어 했던 것이 팍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주가 같아요. 근데 팍스가 이 루퍼트 머덕이 굉장히 줄타기를 잘한다니까요. 장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팍스 TV에서는 아직도 백인 경관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알아? 백인 경관이 시위를 하다가 다친 것, 그리고 뭐 흑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 이런 내용을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 타이밍이 적절치 않아도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주인데도 월스트리트저널은 팍스에서 어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팍스가 보도를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경관이 11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 하면서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았는가, 이렇게 양쪽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게 팍스의 줄타기다.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한. 자,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있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150만 명이 새로 그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으니까 그 지난주가 150 몇만 명이었던가요? 157만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이번에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뭐 129만 명 정도 새로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129만 명, CNBC는 130만 명 이랬습니다. 많죠. 많긴 많은데 뭐 11주일 전에 690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13주일 연속 1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최고의 기록이었던 뭐 2009년도에 69만 5천 명보다 훨씬 지금 많은 거예요. 13주일째. 그리고 계속 받고 있는 사람,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그 정도라는 것이고,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2,050만 명 정도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미국에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으니까요. 69만 5천 명을 넘은 적이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일자리 보고서가 좋긴 좋았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뭔가를 받은 사람들이 피스푼 같은 것을 많이 산 것 같고, 부자들은 아직까지 돈을 쓸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나이스 레스토랑, 그것도 나이스한 그 호텔 같은데 잘 안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해져야지 되고,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회복되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던데, 이번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폭파죠. 폭파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매체인데도, 그런데 사실은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것은 2018년도 9월 달에 만들어졌지만,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로 치자면 대사관이잖아요. 저 나라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가장 큰 상징인 그 대사관을 폭파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폭발한 거죠. 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추가 위협도 하고, 뭐 비무장지대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뭐 합의를 해서 뭐 군인들 뒤로 돌리고 있던 것 다시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뭐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이 경제가 나쁜데 지금 뭐 남한에서 오지도 않고 남한은 미국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뭐 미국도 풀어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해줄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그게 아니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김여정의 여자로서의 자리매김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노동절 그 이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절 때 사진은 보여줬지만 당시에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김여정이 물론 직책도 있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아픈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 수십 년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김여정으로 권력을 빨리 이양해야지 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전단 살포 이런저런 얘기한 것은 뭐 핑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프리텍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2018년도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전단 살포 같은 거 못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탈북자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다. 그리고 오랜 동안 전단 살포가 뭐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가 힘든데 미국에 가서 해결해 올게 하고는 털털거리고 사흘 동안 열차 타고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갔어야지만 됐던 그런 모든 국민에게 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적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김여정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미국과 다시 회담을 해볼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만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좀 전에 들어보신 존 볼튼의 얘기처럼 그렇게 뭐 사진 찍어서 언론의 반응은 궁금하지만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 같은 해결에 별로 그렇게 뜻이 있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연방 대법원은 연속해서 한 주일 사이에 뭐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가, 또 다카를 유지해야지 된다는 판결을 내리는가, 이 상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마음에 있겠는가, 마음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던 김여정의 뜻이던 이 같은 이번에 북한의 움직임은 별로 될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 미국 언론에서는 존 볼튼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존 볼튼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을 할 능력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원칙도 없고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링컨 프로젝트라고 전 현직 공화당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겠다. 공화당도 아니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비디오의 음성만이라도 잠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링컨 프로젝트의 Donald Trump is playing pretend again. Saying he's the one to take on China. 중국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They know who Donald Trump is. 근데 중국은 안다. 트럼프는 약하고 부패하고 China beats him every time. 중국이 매번 미국을 이기고 있다. 무역에서도 관세에서도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Like a dog. 덕처럼 기면서 재선을 도와달라고 한다. They laughed as Trump hit American families with higher taxes. Trump's trade war, farms and small businesses went bankrupt. China's military expanded.
expanding without American.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그 군사적인 면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Is it Ivanka's secret deals in China? Is it the $250 million debt Trump owed the Bank of China? It doesn't matter, because when it comes to Trump, China can't lose. The Lincoln Project is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s advertising. 트럼프 가문이 중국에서 돈 빌린 것까지, 중국 은행에서 돈 빌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로서는 어려운 위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잠시 뒤에 뭐 또 다른 어려운 점도 있네요.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바이한 그런 그 이슈가 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오늘은 일단 그 다카에 관한 연방 그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한번 볼까요? 왜 움직이질 않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트윗을 한 것 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Do you get the impression? 이런 인상 받으세요, 여러분? 연방 대법원이 나를 싫어한다는 이런 트윗 정도 그 했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정치적인 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샷건 스타일의 그런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보수와 공화당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나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총기 그 소지의 권한인 그 헌법 제2조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에게 투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보수가 5고 5명이고 진보가 4명인데 이 같은 결정이 나오니까 본인이 재선돼서 대통령이 돼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더 임명하겠다는 그런 그 뜻이군요. 그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답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척 슈머 같은 민주당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릴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절실하게 기다렸다가 이 절실하게 기다림을 받았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존 볼튼의 책에 대해서도 모든 그 민주당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 볼튼이 이 책에서 민주당이 탄핵 그 당시에 꼭 우크라이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것이 있어서 했었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그 탄핵을 주도를 했었던 민주당의 정치인이 그 작가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존 볼튼이 애국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볼튼 하원에 나와서 출두해서 증언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안 하고 본인은 본인 책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담 쉬프가 대통령이 목이 가늘다고 펜슬 내기라고 흉보는 아담 쉬프가 그렇게 존 볼튼 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다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공화당에서 대통령과 뭔가 뜻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군 기지에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장군의 이름을 붙인 것을 바꿔도 I'm ok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치 매코넬이 나도
남부군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다만 의사당에 11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 남부군의 군인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싸웠었던 그쪽의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릴 수는 없지. 우리 뭐 조상들 뭐 노예제하고 연관 안 된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들을 얘기를 하겠죠.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이리하여 이제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캘리안 코네이라고 백악관의 선임 자문인데 남편은 트럼프 대통령 흉보고 아내는 방어하고 하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뻐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희신이었습니다.